중요한 대통령만.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가 중요한 대통령만 뭐뭐뭐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중요한 사람? 이 뜻으로 얘기한 걸까요? 우선 요 내용과 앞서서 미국 백악관에서 우리나라의 추석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좀 영상으로 들어와 있는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To think that we could be celebrating Chuseok at the White House was probably out of reach. It was out of my imagination. 백악관에서 추석 축하 행사가 열렸는데 거기 축하 음식에 양념치킨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양념치킨이 한국 하면 양념치킨 음식 이거 이렇게 대표가 되라 봅니다. 그런 게 또 등장을 하네요. 인상적입니다. 자, 한편 지난 15일 트럼프 후보를 향한 2차 암살 시도가 있었어요. 범인 잡혔죠. 체포됐는데 이 미수범 보니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누군지. 사진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렇게 외모가 저래요. 58세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 이게 이 트럼프 소의 골프장에서 이제 뭔가 암살 시도했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2016년 대선 때는 트럼프 당시 후보를 찍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의견이 생각이 달라져서 암살 시도에다가 미수에 그쳤죠. 잡혔습니다. 그런데요, 이 암살 시도와 관련해서 해리스 후보하고 트럼프 후보가 각각 얘기 좀 하는 게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I checked on him to see if he was okay. And I told him what I have said publicly. There's no place for political violence in our country. You know, only consequential presidents get shot at. It's a dangerous business, however, being president. It's a little bit dangerous. It's, they think race car driving is dangerous. No. They think bull riding, that's pretty scary, right? No. This is a dangerous business, so we have to keep it safe. 트럼프 후보 본인을 향한 암살 시도였는데 뭐 약간 비즈니스라고 대통령직을 얘기하는 것도 인상적이지만 중요한 대통령만 총에 맞는다. 그리고 7월 첫 번째 암살 시도 당시에는 단결 외쳤는데 이번에는 반응이 다른데 중요한 대통령만 총에 맞는다. 이거 정치적으로 약간 활용하는 거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진짜 너무 살벌한 이야기들이 대선 과정에서 총경 얘기가 나온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도 극단의 정치 때문에 정치적 테러가 발생한 그렇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하려면 목숨까지 걸어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인데요. 이게 보면 아들 부시 때 칼로브라고 하는 정치 컨설턴트가 있었습니다. 예. 이때부터 공화당 같은 경우가 주되게 아주 극단적인 정치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전쟁 같은 정치입니다. 적이 아니면 저가의 정치를 벌이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이 후보가 매우 마초 같은 모습을 보이는 보수 정치인의 전형이 마초 같은 입장 이런 두 가지가 있었는데 나온 게 그런 거잖아요. 바이든과 해리스가 트럼프를 총에 맞도록 한다. 이 트럼프 측 얘기니까 이 얘기 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다. 그러니까 바이든과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은 적이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적이 누군지 명료하게 하는 입장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대통령이 될 사람만 총격 대상이 된다. 중요한 대통령만 총격 대상.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뭐예요 이게? 나를 지켜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부터 지지층을 결집하는 방식. 난 중요한 사람이다. 이거 지켜야 된다. 근데 뭐 트럼프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 1년 6개월 동안 이 임기 있을 때요. 미국 언론 매체에서 본인이 한 얘기 갖다 분석을 했는데요. 60%가 거짓말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예를 들면 적과 아를 분리해서 나는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이니까 나한테 결집해라라고 얘기하고 예. 바이든과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 적이다라고 공격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극단의 정치를 조장하면서 지지층은 흡입하되 소위 정치의 불신을 가진 사람도 투표 참여하지 못하는 방식들을 주되게 써왔었거든요. 저는 전형적인 방식인데 저게 트럼프와 결합되니까 매우 예를 들면 더 극단화되는 양상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 대한 암살 시도도 저렇게 표현을 하는군요. 그런데요. 트럼프 후보와 이제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 벤스 후보도요. 약간 더 나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이 얘기를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No one has tried to kill Kamala Harris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and 2 people now have tried to kill Donald Trump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I'd say that's pretty strong evidence that the left needs to tone down the rhetoric and needs to cut this crap out. Somebody's going to get hurt by it, and it's going to destroy this country. It's dangerous to have that type of rhetoric out there. This is why this president and this vice president has been very clear on condemning any type of political violence, political rhetoric. And the president has said, we need to tone that down. We need to tone it down. 강성필 부위원장. 그럼 이게 약간 뭔가 또 딱 분리를 시키는 것 같거든요. 지금요. 우리 쪽만 암살 시도가 2번이나 했다. 저쪽은 없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라고 또 이렇게 보는 거네요. 지금. 네. 사실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1차 테러 때는 실제로 테러가 실행이 된 거잖아요. 실행이 됐죠. 네. 그리고 그때는 상대 후보가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후보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한 거죠. 예. 건재하다, 건강이 더 좋다. 그런데 이번에 2차 테러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의 상대는 바이든이 아니라 해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차 테러 때와 비교했을 때 호재가 되지 않는 거죠. 악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방금 벤스 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과도한 발언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예. 제가 아는 지구상의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과도한 발언을 혐오 발언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후보거든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민자와 관련해 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개와 고양이를 먹고 있다. 개 고양이 때문에 발칵했죠. 그 발언이. 네. 그리고 토론회에서도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트럼프가 16번 팩트가 아니었죠. 그에 반해 해리스는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발언의 수위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과도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유권자들도 대한민국 유권자와 각계 90%가 경제 문제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트럼프가 해리스에 대해서 이민자 혐오 발언 이런 것보다는 경제 쪽으로 화두를 돌리는 것이 대선을 이끌어가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얼마 전에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의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나온 그게 아마 영향이 반영이 됐을 걸로 보이죠. 그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네요. 화면 보면은 해리스 후보가 51, 트럼프 후보가 45니까 격차가 좀 났어요. 물론 이거는 아마 오차 범위 내로 보이는데 격차가 좀 나옵니다. 51대 40은 숫자가 다르거든요. 앞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해리스 후보가 앞선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김철웅 교수님. 미국 대선은 지지율이 앞서더라도 워낙 선거제도가 다른 나라가 달리 좀 독특해서 뭐 큰 의미가 없다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게 경합주 때문이라면서요? 아무래도 오차 범위 내라고 하는 6% 정도면 예. 단순 지지율로 볼 때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우리 대통령 선거제도는 선거인단 독식제도라고 해서 각 주에서 1%라도 더 이긴 사람이 승자가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승자 독식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면 대부분의 민주당, 공화당 쪽에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났는데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러스트 벨트라고 과거에 미국의 어떤 경제를 계속 주도해왔던 이제는 쇠락한 지역에 뭐 펜실베니아나 오하이오주나 뭐 미시간이 이런 주에서 누가 결국 그 선거인단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대선 때마다 어떨 때는 민주당 후보, 어떨 때는 공화당 후보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곳이군요. 그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경합주의 어떤 상황이 보니까 이 트럼프 쪽에 조금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는 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세를 물리겠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뭐 해외 기업은 무조건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백인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트럼프 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자신감을 갖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게 11월 달 초에 아마 대선 결과까지는 나름대로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초박빙 승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쯤 정도 돼 있는데 김철웅 교수님. 네.
지금 암살 시도가 두 번째잖아요. 이거는 어떤 영향을 줄 거로 판단하세요? 근데 첫 번째는 그 이제 귀를 관통한 그런 어떤 총격 사건이 일어난다고 난 이후에 예.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우리 강성필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도 가장 최대 하도는 경제 살리기거든요. 경제 살리기고 이번에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그런 빅컷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경기 부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조금 더 선명성 있는 어떤 정사진을 제시하는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 볼 때는 해리스보다는 어떤 트럼프 쪽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반전을 노리는 그런 유권자들의 어떤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1차 암살 시도 때는 사실은 그 사진 한 장으로 대단한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단결 화합을 외쳤는데 이번 2차 암살 시도 이거는 이제 미수로 그쳤는데 여기서는 약간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다르게 중요한 대통령만 총을 맞는다. 이거 왠지 저쪽 무슨 이 민주당 쪽이 겨냥하면서 그쪽에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 얘기들 자꾸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